다음은 이러한 수의 기운이 과다하다. 수가 많은 사주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또 개운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혜가 있다, 생각이 많다, 총명하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 대신 과할 때는 정신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등등의 수의 특징 내용들은 사실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수의 기운이 강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죠. 수 기운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그런 내용일 테고요. 수의 기운이 많은 사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의 수사진, 수가 많은 사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주 원국의 중요한 일간을 포함해서 오행수굴자가 3개 이상이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수의 기운이 왕한 사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지혜와 총명함이 가득합니다. 지혜를 좋은 쪽으로 쓰면 신중한 거고요.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완벽한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완벽한 것이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의 기운, 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장점이자 또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긴 한데 반대로 너무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에 빠져서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혜가 있죠. 이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혜로 융화하는 성격을 잘 다듬으면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배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거죠. 정말 인기가 많은 타입입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음양오행 중에 지지의 자수 있죠. 자수. 이 자수는 왕지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절 운동으로 봤을 때 해, 자, 축, 겨울이었죠. 그 중에서 생지, 왕지, 묘지, 이 겨울에 가장 기운이 왕성한 자수를 왕지라고 하였습니다. 도화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도화살, 복숭아 꽃의 살의 기운, 사주 원국의 지지에서 또 자, 오, 묘, 유 라는 한자가 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도화살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듯 주변에 인기가 많고 차분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기질과 성격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받습니다.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성격과 기질에다가 또 화기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적극적인 이성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수 기운의 매력을 느끼는 사주라면 주변에서 고백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TV에서 많이 보는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수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DM이나 카톡으로 대시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매력이 넘치는 거겠죠. 만약에 자상한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면 사주에 이런 수가 많은 사람을 찾으면 될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단점이라고 하면 자기 것을 못 챙깁니다. 남의 것은 참 잘 챙기는 성격이에요. 배려 깊다, 사려 깊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자체에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의 기운이 과다할 때 세 번째, 똑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학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이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습니다.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느낌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정말 노력은 많이 합니다. 지혜가 있고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을 낭비하거나 또 기부하기도 하고 해서 인생이 참 고달파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력과 정신력을 비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독한 나의 삶,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수 기운이 과다한 사람들은 은근히 고독함을 즐기기도 합니다. 음의 기운이죠. 음의 끝단입니다. 고독을 스스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은 타입이죠. 그런데 장고 뒤에 악수를 둔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완벽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가둬두고 통제하면서 침울한 우울한 상황을 자주 만나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바로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물이 많다면
욕심을 한두 스푼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의 기운, 지혜의 기운이잖아요. 욕심을 덜어내는 지혜, 사주명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지혜를 사용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사주명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겠죠. 다섯 번째, 사업을 할까? 장사를 할까?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유기적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계획대로 하는 완벽주의자이니만큼 사업에 적합하긴 합니다. 특히 예술, 교육, 연애,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특화된 기운이기도 합니다. 풍류, 향락 이런 단어가 자칫 안 좋은 이미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편견입니다. 이런 연애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섯 번째, 성욕과 관련된 기운입니다. 수의 기운은 생명과 연관된 생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적 능력을 담당합니다. 지지의 이 자수 또한 자궁이나 생식기를 뜻하고 비유합니다. 또한 이 수, 물이라는 말은 남자에게는 정액, 여자에게는 액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물상론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겠죠. 물이 많은 사주, 그래서 수의 일간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성적 매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 성적인 매력은 곧 남녀 간의 인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 일간들이 핵인싸라는 말도 듣곤 합니다. 인싸도 많고 잘 놉니다. 놀 땐 놀아야 되는데 잘 놀지 못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연예인도 많죠. 매력에 철철 넘치는 남녀들인 거죠. 부럽기도 합니다. 대신 수가 부족한 남자들은 여자분들에게 성적인 매력도 없고 자칫 무정자증을 앓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남자와의 성행위를 꺼려하거나 뭐 불감증, 섹스리스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식욕, 성욕 정말 1차원적인 욕구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욕구죠.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의 역할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행인 거죠.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처럼요. 수의 기운, 흑색입니다. 어둡죠. 그리고 냉랭하죠. 차가움을 담당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성질, 사랑은 은밀하게, 뜨겁게, 내 몸이 차가우니까 더 뜨거운 사랑을 갈구한다. 이런 뜻에서 수의 기운을 이해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수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물이 많다, 과도하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풍기문란하거나 구설수의 아이콘이 되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 성적인 추문에 휘말리는 연예인이나 뭐 공인들의 사건 사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특히나 한참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모클럽에서의 뭐 마약 거래, 그죠? 마약은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성착취, 성매매 이런 것들로 유명한 떠들썩했던 유명 가수 사건들도 있었죠. 엠번방 사건도 있었고요. 과하면 좋지 않다는 점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욕이 과하다, 그래서 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착까지 올 수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또 성욕이 없다, 무성욕자다, 이런 것들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 또 부부간이나 애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성욕 억제를 위해서 성욕이 과다하다 하면 운동도 하고 게임이나 야외 활동, 취미 활동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여서 불필요한 성적 환상에 대한 그런 망상 이런 것들로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것을 먹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듯 수의 기운, 성적인 매력, 생식에 관련된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에 뭐든지 퇴가하면, 과다하면 안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잘 알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물, 수가 많은 수태과, 수과다 시에 이 건강적인 문제,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물의 기운이 과하게 되면 물의 오행이 관장하고 있는 이 바로 생식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장, 방광과 관련한 질환이 연관도 깊고 또 특히 성병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 등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수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의 이 직업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수라는 말 그대로 물 관련된 일, 머리 쓰는 일, 지혜가 있었죠. 또 외국과 관련된 일, 물 건너란 얘기죠. 그런 일들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주류, 술집도 될 수 있겠죠. 수영 강사, 수자원 관련된 업종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또 지혜, 머리를 많이 쓰고 청명하니까 그런 일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아이콘 아닙니까? 회계사, 프로그래머 등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과 관련된 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직업은 무역회사, 외국계 회사, 또 외국으로 출장 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해외 주재,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직종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 기운이 사주에 없어서 수 기운을 끌어다 쓴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노력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럿이 하는 일은 잘 안 맞아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 개인 프로젝트, 개인 사업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은 사주, 수 과다 사주의 이런 넘치는 부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면 좋을까요? 개운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 과다시 개운법이죠. 수는 음의 기운을 나타내기에 과다할 경우에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변화에 능한 수기운은 과해지면 또 이직도 많아요. 이동이 많아지죠. 한 곳에 정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외골수적인 고집, 그 이후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죠. 결국 개운이 뭡니까? 관리해 주는 거죠. 오행의 생극재화로 따지면 이 나무를 통해서 물 기운을 나무가 가져가거나 햇볕을 통해서 물 기운을 마르게 하거나 또 큰 흙, 제방을 통해서 물 기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오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뜻하는 새벽 시간에 나무가 많은 곳, 숲, 자연에서 조깅하는 것 이런 거 좋을 수 있죠. 또 나무로 된 소품 같은 것들, 화초, 식물을 키우는 등의 목의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목이죠. 자, 두 번째, 화의 기운을 뜻하는 집안 조명을, 조도를 좀 올리고요. 또 번화가 구경 가는 것도 괜찮아요. 분주함, 열정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런 화의 기운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흙을 밟는 등산, 맨발 걷기, 도자기 공예, 노란색 계통의 장신구 이런 등의 생활 환경 변화를 통해서 토로서 관리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가 많은 수기운 과다 작용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운이 트일 수 있는 운이 열리는 개운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기운 과다시의 특징과 개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오행수의 마지막 챕터, 수 기운이 없거나 부족할 때 특징, 건강,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주에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수에 대해서, 수를 관통하는 단어 바로 지혜, 지식이 풍부한 사주라고 했죠. 지혜, 지식의 아이콘입니다. 수 기운이 없다, 부족하다, 꼭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 지속성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의 특징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거나 기질 부족 같은 느낌인 거죠. 그 특성은 첫 번째로 음기가 부족합니다. 음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성운이 부족하거나 좋지 않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내의 번화가, 바닷가 이런 데 가보면 심심치 않게 궁합운, 연애운 입간판이 막 있는 거 보이죠? 사주 봐보는 곳이죠. 연인들과 함께 궁금해서 한번 경험 삼아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막 궁금하잖아요.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봐볼까? 서로의 사랑이 막 싹 터가지고 뭘 해도 즐거울 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애틋하니까. 사실 정말 사주에 수가 없으면 이렇게 이성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행수의 특징만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충분한 개운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울 수 있겠죠. 두 번째, 내 것, 나의 것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주에 수가 없으면 일을 게으르게 한다는 그런 반대 해석이 아닙니다. 포용 능력,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집이 강해집니다. 결국 나의 것을 잃는 요건이 생기는 건데 재물 또는 내 주변 사람 지키거나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행수는 완벽주의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많은 상황을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면에 만약 수가 없다면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융통성과 적응력이 부족합니다. 인간관계의 융통성, 유도리라고 하나요?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융통성. 그렇죠? 융통성이 없다, 적응력이 없다. 그러면 타인과의 갈등의 소지가 꽤 있다는 겁니다. 사주에 수가 없으면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수가 없는 사주는 그 기운이 화가 과다한 면과 비슷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고 또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기 싫을 수 있죠. 양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엇이든 하고 싶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의견 충돌 같은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등은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과 협력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으면 그 목표 이상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목표 이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러나 수가 없는 관계로 그 반대 특징으로 협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및 사업에도 이런 지속성 부분에서, 지구력 부분에서 또 많은 고초, 또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성욕, 정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는 정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 출산 등의 능력으로도 봅니다. 성욕과 정력을 말하기도 하죠. 수는 사람의 장기로 볼 때 생식기, 신장, 방광 의미한다고 했죠.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 수의 기운이 왕할 때 정력이 좋다고들 합니다. 신장이 강하니까 이런 생식기 활동력을 높이고 정력을 자연스럽게 강하게 하는 거죠. 정력이 약한 사람은 수 기운이 없고 건조하면서 메마른 구조가 사주의 특징입니다. 남녀 모두 이 정력을 주관하는 것은 신장, 바로 콩팥이죠. 자, 다른 의미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오행수, 이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맛,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짠맛이라 그랬죠, 짠맛. 이 짠맛, 소금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소금은 우리 몸, 인체의 관계를 보면 이 전해질이라고 하죠. 이 전해지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염화 나트륨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전해질입니다. 이 소금은 동물의 생식 활동에 상당히 많이 관여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동물의 번식 조절을 위해서 나트륨을 조절한다고도 하죠. 번식이 잘 안 될 때는 소금을 먹인다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 수는 여성의 생식 활동과 연관이 깊죠. 남녀 모두 관련이 있지만 특히 신장이 안 좋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수가 과다하다 그러면 임신을 해도 잘 유지되지 않는다. 유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또 수가 없으면 임신 자체가 잘 안 된다. 난임, 불임 그런 특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오행수와 이 신장의 관계, 신장과 생식기 계통의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수 기운 부족할 때죠. 수 기운이 부족할 때 신장, 방광, 허리, 관절들이 약할 수가 있어요. 또 변비에 잘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비뇨기, 생식기, 자궁, 전립선, 귀 등의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능력, 정력까지 연결되는 거겠죠. 또한 수 기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일상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추위를 잘 탑니다. 그리고 수족 냉증에 취약합니다. 손발이 자주 차죠.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 기운 부족 시 개운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행 수가 없는 기운은 어떻게 보충하고 채우면 될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내가 수 기운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개운은 시작되고 또 보충은 시작되는 겁니다. 인지하는 순간부터 개운과 보충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개척하려는 의지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채우자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되겠죠. 수의 기운과 관련된 의식주의 그런 생활 양식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물도 많이 마시세요. 자, 그리고 만물이 잠드는 에너지의 기운이죠. 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깊은 숙면이죠. 자, 또 산보다는 바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기운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낚시, 호수 캠핑 같은 것들이 있겠죠. 참고로 저는 목 다 사줍니다. 목이 많아요. 언제나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항상 시작하려고 해요. 수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사실 사주명리의 음양오행을 잘 모르던 때도 산보다는 바다, 낚시, 푸른 물결, 바다에 찰랑거리면서 해와 달에 비춰지는 윤슬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제가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때에도 내 몸과 내 기운은 이미 부족한 수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움직여졌다고도 봅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음양의 운동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도 바다를 많이 좋아합니다. 막 가고 싶어요. 자, 또 수의 기운의 일상생활 양식 뭐가 있을까요? 수의 색깔, 검은색 옷, 장신구가 있겠죠. 흑요석 같은 그런 액세서리 얘기도 있고요. 소품 같은 거 지니면 좋죠. 자, 저 또한 해조류, 소금, 짠맛이었죠. 미역, 해산물 같은 그런 짠맛 음식들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 기운의 식품, 아까 색깔이 뭐였습니까? 검은색이었죠. 이런 검은색 식품은 신장과 방광, 이뇨, 배설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콩, 흑임자, 메밀,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침대를 북쪽으로 어항을 실내에 두는 것, 이런 방법 등 물상론적인 개운과 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이렇게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상생활 양식의 개운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의 기운이 없는 사주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개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내가 몰랐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것을 보충하는 습관, 그런 거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충동을 막는 겁니다. 충동. 가장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계획표를 짜고 매일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이지 않도록 기록해야죠. 메모 수첩, 아이디어 수첩, 핸드폰, 메모노트 기록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 기록의 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성찰과 기록은 모든 오행의 개운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과욕을 조심합시다. 욕심의 동물인 인간이지만 이 수가 부족한 사주라고 과욕을 부리면 탈이 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욕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구조라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을 할 때에도 조금만 더 이런 생각하다가 순간 놓칠 수가 있지요. 무릎에서 사서 목에서 팔아라, 이런 말도 있듯이 과유불급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안분지족 있죠. 안분지족.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적게 먹고 가는 똥 싸라. 절제할 줄 알아라. 이런 뜻이겠죠.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독서입니다. 독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수 기운에 맞는 책의 종류는 감성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소설류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소설이나 에세이, 시 같은 거 매우 좋죠. 자, 하나 중요한 의미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 기운은 겨울을 뜻합니다. 응축하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머금는 것입니다. 우리 추우면 옷깃을 여밀죠. 이 머금는다는 의미하고 좀 상통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마구마구 발산하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머금으십시오. 씨앗으로 머금고 있다가 곧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올 새싹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얼어붙은 땅에도 새싹, 꽃은 다시 피는 거니까요. 그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수의 기운을 보충하는 생각과 의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오행 수의 기운까지 앞선 강의에서 시작한 음양이론과 오행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알아본 것 같아요. 명리학의 음양과 오행 속에 균형과 조화, 관계와 변화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앞으로 한 개인의 기본적인 사주를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를 잘 알기 위한 준비물이었던 이 음양오행의 기운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 많은 사주풀이의 도구 속에 우리가 공부하는 음양과 이 오행, 목화토금수의 성정과 관계 변화가 지속되어진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초가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간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양오행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만세력 보는 법과 십천간, 12지 등의 순차적인 명리학 공부 내용을 쭉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볼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재생 목록 카테고리를 통해서 운세 강의나 일상생활 속의 사주 명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두 걸음 세 걸음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